현대중공업그룹이 HD현대로 이름을 바꿨죠. HD는 누가 봐도 현대의 영문 약자인데 그럼 현대현대 아닌가요? 어쨌든 회사 측은 휴먼 다이내믹스, 휴먼 드림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대란 이름은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이 이미 쓰고 있어요. 현대차그룹이 과거에 증권사에 현대 이름 붙이려고 했는데 현대그룹이 못하게 막은 적도 있습니다. 현대증권이 이미 있었거든요. 현대그룹에서 하는. 그래서 HMC 투자증권으로 했다가 현대증권 매각된 뒤에 비로소 지금의 현대차증권이 됐습니다. HD현대는 로고도 교체했는데 옛날 현대 삼각형 로고를 이런 식으로 비슷한 듯 다른 듯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현대 삼각형 로고 쓰는 곳은 이제 현대그룹밖에 없어요.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등 다른 범현대가는 로고 이미 다 바꿨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의 창업주 정재영 회장이 1972년에 세운 회사인데 50년 만에 완전히 새 출발했습니다. 마침 주력인 조선업도 살아나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요. 또 정재영 회장의 손자 정기선 사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섰는데요. 정기선 사장의 부친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인데 정치하느라 30년 가까이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겼습니다. 30년 만에 오너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제는 부활의 백고등 HD현대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창업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정재영 회장이 조선서 짓기도 전에 배 주문을 받아내고 그 주문서 들고 가 해외은행에서 돈 빌려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하죠. 원래는 돈 먼저 빌리고 조선소 짓고 배 주문을 받아야 순서가 맞죠. 짜장면 주문 배그릇 먼저 받고 그 영수증 들고 가서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걸로 중국집 차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어쨌든 짜장면 아니 배는 정말 잘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정재영 회장 사업 방식이 늘 그랬다고 해요. 우선 하고 보는 이걸 못 믿는 외국인들에게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걸 500년 전에 만들었던 민족이라고 설득했다는 전설적인 일화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조선업이 10여 년 만에 세계 1등이 됐고 지금까지 내내 1등입니다. 정재영 회장은 평생 큰 자부심이었던 조선업을 6째 아들인 정몽준 이사장에게 물려줬어요. 정몽준 이사장 역시 정재영 회장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정재영 회장이 초등학교, 당시엔 소학교로 불렸죠. 소학교밖에 못 나와서 학불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정몽준 회장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정몽준 이사장이 공부를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몽준 이사장은 정치에 뜻이 있어서 매우 이른 나이에 경영에서 손을 뗍니다. 1988년이었어요. 30대 후반이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후 무려 7선 의원을 지냅니다. 또 한때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대한축구협회장과 국제축구연맹 피파 부회장을 맡아 2002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 사이 그럼 회사는 누가 키웠느냐? 전문 경영인들이 했어요. 정몽준 이사장이 최대 주주이고 실질적인 총수이긴 했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전문 경영자에게 다 맡겼습니다. 정기선 사장도 이때 너무 어려서 학생이었고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은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지금도 HD현대의 수장은 전문 경영인인 권옥갑 회장이에요. 정기선 사장이 언젠가 회장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HD현대가 사명에서 중공업을 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조선이 주력이긴 한데 조선 회사라고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매출만 보면 정유회사가 더 잘 어울립니다. 절반 이상이 정유거든요. 또 두산에서 인프라코까지 인수해서 포클레인, 휠로더 같은 건설기계 분야도 엄청 크죠. 조선은 더구나 작년까지 정말 안 좋았어요. 중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피 튀기는 레드오션이 됐거든요. 심지어 한국 회사들끼리도 경쟁이 심해졌어요. 일감이 없어서 배 만드는 공장인 도크가 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출혈 경쟁이에요. 적자나도 배 만들어주겠다는. 배 만드는데 1,000억 원이 든다 치면 700억 원, 800억 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도크 놀리는 것보단 이게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싸게 줘도 선주가 안 찾아간 배도 있어요. 이 탓에 HD현대그룹 안에서 조선사업 총괄하는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이 2021년 1조 원 이상 마이너스가 납니다. 작년에도 적자가 이어져서 3천억 원 이상 손실이 났어요. HD현대만 그런 건 아니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적자가 더했습니다. 이 탓에 대우조선해양은 망해서 한화에 넘어갔고 삼성은 조선사업을 정리한 해 만에 하다가 우선은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HD현대가 휘청휘청했을 것 같죠? 또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았어요. 지난해 매출이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3배 넘게 늘어서 3조 3천억 원이나 했습니다. 정유사업을 하는 현대오일뱅크 덕분인데요.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유가가 뛰면서 현대오일뱅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35조 원, HD 현대그룹 매출의 절반을 넘었고 이익은 2조 8천억 원, 그룹 전체의 80%를 책임졌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덕분에 먹고 살았어요. 조선 정유회도에서 산업기계 분야도 갖고 있죠. 원래 현대건설기계라는 계열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두산인프라코어까지 더해져서 매출, 이익이 확 컸습니다. 이런 건설기계 사업은 현대제뉴인이란 중간 지주사가 거느리고 있죠. 현대제뉴인 매출이 작년에 8조 5천억 원이나 됐고 영업이익은 4,600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선물 세트 같은 주식을 투자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더구나 지분만 들고 있는 껍데기 지주사는 더 안 좋아하고요. 주가 수익 비율이 3배 수준이니까 코스피 평균 10배 대비 크게 낮은데 대신 사업 하나가 잘 안 되면 하나가 잘 되고 서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유가 작년에 HD현대를 끌고 갔다면 올해는 조선이 주역이 될 겁니다. 과거에 저가 수주를 받아놓은 배들이 거의 다 나가서 그런데요. 배는 수주를 받은 뒤에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꽤 길어요. 2-3년씩 걸립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문받아놓은 저가 물량은 도크에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신 비싸게 주문받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것들이죠. 이런 배들의 공사를 진행하면 매출 이익이 확 좋아질 겁니다. 증권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8천억 원가량으로 예상합니다. 잘하면 1조 원 넘길 수도 있다고 봐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들 자회사는 작년 말 기준 2년, 3년치 일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들은 세계 조선소 순위로 각각 2등, 4등, 8등인데 다 합치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일감이 많아서 요즘은 주문도 가려서 받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중소형 화물선 같은 건 잘 안 하고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선 혹은 메탄올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에 집중하고 있어요. 정기선 사장은 CES 2023에서 적자 수주 관행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친환경 선박에서 HD현대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서 선주들이 옛날처럼 벙커 CU로 가는 배를 점점 쓰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벙커 CU는 저렴한 기름인데 오염물질이 엄청 나옵니다. 대안으로 LNG나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연료로 쓰는 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친환경 배는 HD현대 그룹이 매우 강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메탄올로 가는 컨테이너선 7척을 한꺼번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어요. 메탄올 추진선을 HD현대는 지금까지 54척 수주했는데 세계 최다라고 합니다. HD현대는 선박뿐만 아니라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힘센 엔진이에요. 요즘은 수소와 LNG를 함께 연료로 쓰는 엔진을 개발 중인데 2년 뒤면 실제 배에 달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로 가는 배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조선업이 좋아지긴 하는데요. 아직 어려움도 많습니다. 우선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과거 안 좋은 시절에 사람들이 조선소를 많이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돈은 많이 안 주는데 위험하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국내 조선소 전체로 1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당장 급한 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서 채운다고 하는데 인력난 탓에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건 회사의 부담이죠. 또 배 만들 때 쓰는 두꺼운 철판, 이걸 후판이라고 하는데요. 후판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부담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만 해도 톤당 60만 원 했는데 작년 한때 1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00만 원은 넘어요. 후판은 조선 원가의 20%쯤 차지하는데요.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마진이 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 상승, 후판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큰데요. 올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년보다는 덜하니까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수주한 배는 이런 원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가 낮아지면 마진은 반대로 높아질 겁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5년 만에 가동을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찾아갔는데요. 조선업이 한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고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진 만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HD현대는 경기도 성남에 신사옥을 짓고 계열사들을 한데 입주시켰어요. 사옥이 첨단 IT 회사나 게임사 못지않게 엄청 좋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도 로고도 사업도 예전에 중공업 시절 고루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리더십, 정기선 사장은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총수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기선 사장이 보여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새로운 50년 준비하는 HD현대 눈여겨보겠어!